무권대리입니다. 제일 어려워하시는 파트 중에 하나죠. 표현대리와 같이. 일단 먼저 틀을 딱 잡으셔야 되죠. 무권대리. 개념이 뭐예요? 대리권이 없죠. 근데 뭐는 있어요? 대리행위는 있는 거죠. 즉 대리권이 없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는 한 거죠. 이게 무권대리라고 하죠. 그 중에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중에서 계약의 무권대리. 요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늘 이게 가장 많은 형태의 무권대리니까. 갑이 가지고 있는 땅을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병에게 매각을 했는데 대리행위로 매매를 한 경우. 물론 이때 을은 대리행위가 아니라 지가 갑이라고 사칭하여 또는 자기 땅이라고 하여 팔아먹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은 무권대리가 아니고 무권리자 또는 무권한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 건 이제 따로 있고요. 을이 대리행위로 매각을 하는 경우가 무권대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무권대리행위는 갑에게 효력이 있다 없다? 없죠.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본인에게는 효력이 없다, 무효예요. 근데 무슨 무효라 그랬죠? 유동적 무효라 그랬죠. 유동적 무효. 무효는 무효인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적 무효라 그랬고요. 이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갑이 뭐 할 수 있다? 추인을 하거나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그랬어요. 추인을 하면 유효로 확정이 되고요. 추인을 거절하면 무효로 확정이 된다 그랬죠. 그죠? 추인 또는 추인 거절을 통해서 유효 또는 무효로 확정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중에서 특히 추인. 추인의 뜻, 누가 하느냐 추인권자, 누구에게 하느냐 상대방, 어떤 식으로 하느냐 방식, 그 효과, 이런 것들이 추인에서 나오는 거죠. 특히 추인의 상대방, 누구한테 할 수 있어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승기인에게 할 수도 있죠. 여기서 지문이 자주 나오죠. 특히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는데 상대방이 아직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추인은 무효다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죠? 추인은 효력이 생기되 그 효력을 상대방에게는 추인을 주장 못하죠. 추인의 효력이 있죠.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죠. 언제부터? 처음부터.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이 되죠. 다만 유효로 확정이 된다 해서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지요. 효과만 본인에게 귀속이 될 뿐입니다. 이게 추인에서 체크해야 될 것들이죠. 중요한 것들이죠. 반면에 추인 거절은 뭘 기억하시면 돼요? 상속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갑이 추인도 추인 거절도 하지 않은 채 사망을 했고 을이 본인의 지위를 상속했을 때 을은 추인은 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추인 거절은 못한다. 그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추인하고 추인 거절은. 반면에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최고나 철회할 수 있죠. 자, 이거 구별해 가야 되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 철회는 의사 표시. 그죠? 최고는 상대방 선악불문하고 할 수 있다.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다. 최고는 본인에게만 할 수 있다. 철회는 본인에게 할 수도 있고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다. 그다음 최고 했지만 본인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라는 효과가 당사자 의사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하죠. 반면에 철회는 의사표시죠. 철회하면 무효로 확정이 되고 따라서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으며 조금 있다 보면 135조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그게 철회의 효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의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이 최고권, 철회권을 철저하게 잘 나오는 지문을 위주로 암기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135조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나오죠. 자,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요건 일단 정확하게 숙지해야 되죠. 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추인을 얻지 못해야 돼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안 돼요. 상대방은 선의 앤드 무가 실어야 되고요.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하면 안 되죠. 그리고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여야 되죠. 이렇게 5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그 5가지 요건에서 특히 2개는 꼭 기억하자 그랬죠. 뭐 상대방 선의 무과실과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일 것. 그 2개는 꼭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게 책임이 성립을 했을 때 그 성질이 뭐였죠?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권 대리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그랬고요. 그 책임의 내용은 뭐였었죠?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하던가 둘 중에 하나인데 선택을 누가 한다? 상대방이죠. 상대방 선택에 쫓아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135조 책임이 될 겁니다. 요게 계약에 있어서 무권대리죠. 반면에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로 나눠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136조에서 본인은 추인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대리는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죠. 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것들. 네. 그것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표현대리가 나오죠. 무권대리지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는 무권대리를 말하죠. 첫째 요건이 뭐예요? 무권대리여야 되죠. 그죠? 근데 그 무권대리인에게 유권대리와 같은 외형, 겉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그 외형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만한 사정이 있어야 되죠.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어야 되죠. 선의 무과실. 이런 것들이 표현대리 요건이 되는 거고요. 기본적인 효과가 뭐예요?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본인에게 유효가 되죠. 특히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요. 상대방의 전득자는 선의 무과실이라 하더라도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가 없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고요.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유권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법원은 표현대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지 않다 그랬어요. 표현대리 행위가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표현대리를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체적으로 대리권 수여 표시한 표현대리가 있죠. 첫째, 대리권 수여 표시는 관념의 통지고요. 두 번째,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죠. 그리고 수여 표시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었어요? 판례 하나,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이나 직함 따위의 사용을 성낙 또는 묵인하는 행위, 그런 게 수여 표시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대리권 넘은 거 요건이 3가지죠. 권한이 있을 것, 권한을 넘는 행위가 있을 것, 상대방에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자, 이때 이 권한에 해당되는 거, 해당되지 않는 거 구별해야 되죠. 특히 해당되지 않는 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죠. 나머지는 다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가 그 권한을 넘는 행위는 대리행위여야 되고요. 기본 권한에 포함되는 행위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죠. 상대방은 행위 당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것들이 126조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죠. 129조는 권한이 있다가 소멸해야 되고요. 그죠? 그 소멸한 권한 내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소멸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129조가 아니라 126조 권한 넘은 표현대리로 간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게 뭐였죠? 대리인이 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 권한 소멸 후에 표현대리를 인정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출제가 되는 지문들이에요. 지금까지 떠든 거, 읽은 거 위주로 체크해서 머릿속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협의 무권대리가 나왔어요. 36페이지. 유동적 무효고요. 오른쪽 본인에게 추인권이 생겼습니다. 추인권. 무권대리 행위 시로 소급해서 유효로 하겠다는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근거조문이 130조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무권 대리인 또는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 단독행위죠. 따라서 전부를 추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은. 만약에 본인이 일부를 추인하거나 변경을 해서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이건 조심하시고. 추인권자는 본인인데 누구에게 추인하는가?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는데 132조가 있죠. 상대방이 아닌 자에게 했을 때 추인을 상대방에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는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대항을 못하죠. 상대방이 안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돼 있으니까 상대방이 알 때까지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A,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을 했고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을 했고 본인이 무권 대리인에게 추인했을 때 추인은 효력이 없다 그러면 틀려요. 효력은 있는데 상대방에게 그 효력을 주장 못하니까 상대방은 알 때까지는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B, 추인이 아닌 거 기억해야 되죠. 장기간 방치. 이건 추인이 아니다. 판례 확인하시고. 디귿 추인 효과 계약 시에 서급해서 효력이 생깁니다. 선악불문하고 제3자 권리를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 리얼에 보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돼 있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을이 이 땅을 팔 때 갑으로 행세해서 팔거나 자기 땅인 양 매각을 했을 때는 무권대리가 아니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라고 그랬어요. 이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권리자가 추인을 할 수는 있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법원은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한다고 그랬습니다. 뭘 유추 적용한다고요?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합니다. 무효행위 추인이 아니라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해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라고 해석하게 됩니다. 추인 거절권은 뭐만 기억하자? 상속. 본인이 무권대리인 지위로 상속받았을 때 추인을 할 수는 있으나 뭐는 안 된다? 추인 거절은 안 된다. 3번 상대방의 최고권과 철회권이 있죠.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고는 본인에게, 철회는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최고는 선악불문, 철회는 알았을 때 하니까 선의만. 최고했는데 확답을 본인이 바라지 않으면 발신주의, 추인을 거절한 걸로 본다. 철회하게 되면 무효로 확정되니까 본인은 추인할 수 없고 무권대리인 책임도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 것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그 표 밑에 입증 책임이 나오는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을이 무권대행위로 병에게 매각을 했어요. 이 토지를. 자, 나중에 갑하고 병이 소송이 붙어요. 이때 병은 유권대리라고 주장할 거 아니에요. 갑은 무권대리라고 주장하겠죠. 그럼 입증을 누가 해야 되느냐의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이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증명해야 돼요. 원칙이 뭐라고요? 상대방이 유권대리라는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매각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엔 달라져요. 왜? 일단 등기가 되면 무슨 추정력이 생겨요? 등기 추정력이라는 게 생겨요. 그리고 등기 추정력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무권대리 행위를 통하여 병에게 매각을 하고 등기까지 넘겨주면 그 등기 추정력에 의하여 병에게 을에게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유권대리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본인이 무권대리임을 증명해야 됩니다. 최근에 이 입증 책임의 문제가 등기 추정력과 결합해서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봐주셔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의 입증 책임이 있지만 매매를 하고 등기까지 넘겨주게 되면 등기 추정력에 의하여 을의 대리권의 존재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대리권이 없음을 입증하라.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135조 책임이 있죠. 오른쪽 요건이 쪼로로 나오는데 그 요건에서 특히 디귿과 미음 이 두 가지 요건은 반드시 기억하자. 디귿 나중에 이제 계약 체결 생각하실 책임도 똑같은데요. 둘 다 상대방 선의 무과실을 요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지문이 상대방은 선의 이기만 하면 족하고 과실념으로 묻지 않는다 이런 지문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상대방 선이 무과실이어야 되고요. 미음 무권 대리는 행위 능력자여야 되죠. 그래서 보통 문제가 나올 때 갑의 아들 미성년자 을이 미성년자를 문제에서 밝혀줘요. 갑의 아들 미성년자 을이 갑으로부터 대리권을 소유받지 아니한 채 갑의 부동산을 매각하였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나오면 지문 중에 갑의 추인을 얻지 못했을 때 을은 병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요. 지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문제에서 던져줍니다. 을이 미성년자 이런 식으로. 그럼 을은 135조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지겠죠. 문제와 결합시켜서 요건을 출제할 수 있으니까 135조 책임이 성립하려면 을은 행위 능력자. 을이 미성년자라면 135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비읍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죠. 그래서 그 판례가 나온 적 있죠.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제3자의 문서 위조와 같은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되었다. 제3자의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됐으니까 무권 대리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법에서 정한 무과실 책임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효과 상대방 선택에 따라서 계약을 이행하든가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136조에서 뭐만 규정하고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만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을이 해제권 없이 해제한 경우 이렇게. 계약 체결 대리권 속에는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해제 권한이 없는 자가 해제했으니까 무권 대리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그럼 뒤가 뭐가 나와야 돼요?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이게 나와요. 그럼 옳은 지문이죠. 그죠? 이렇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계약의 무권 대리 규정을 준용함으로써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가 될 거예요. 반면에 그 주위에 있는 거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 얘가 나오면 뭐가 나와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나오죠. 갑의 재산을 가지고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이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뒤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가 돼야 되죠. 있다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렇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절대적이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본인은 추인할 수 없다. 출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일단 표현 대리가 나왔죠. 대리권 없는 자의 대리인이 즉 무권 대리지만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 발생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나 원인을 제공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지는 제도고 무권 대리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유권 대리만 주장하고 있다면 무권 대리 일종인 표현 대리는 주장하지 않은 거니까 유권 대리 주장 속에는 무권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법원은 표현 대리 성립을 판단하지 않는다. 다음 페이지 효과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된다. 그죠? 직접 상대방이 주장해야만 된다. 4번의 효과 두 번째 줄. 주장하면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라.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이것도 잘 나오죠. 본인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다.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 표현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효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 유형 중에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죠. 동그라미 2번 관념의 통지라고 되어 있고요. 대리권을 추단하거나 명칭 직함의 사용의 승낙 또는 묵인이 전형적인 수요 표시가 될 것이고요. 오른쪽 임의 대리에만 적용이 되죠. 법정 대리는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자, 제일 중요한 게 권한을 어문 표현 대리인데요. 성립하려면 요건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권한, 즉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죠. 그 권한에 해당되는 건 웬만한 건 다 되죠. 사자까지 되죠. 사자까지. 표현대, 뭐 복대리도 되고 다 되는데 안 되는 게 있죠. 단순한 사실행위. 그 다음 중요한 거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 이런 말이 나오면 권한 넘은 표현들이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야 되죠.
또 126조나 129조는 기본 권한이 있고 넘어야 되고요. 기본 권한이 있다가 소멸해야 되죠. 그러니까 양가로 3번. 처음부터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나 권한 소멸의 표현대리는 성립할 여지가 없지. 그 다음에 권한을 넘은 대리행위가 존재해야 되죠. 따라서 명의를 도용했을 때 의리병에게 내가 갑이오라고 했을 때는 권한 넘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아까 우리 115조와 마찬가지로 명의를 도용했어. 대리행위가 아니죠. 그죠? 따라서 뭐도 성립하지 않아요.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아요. 다만 이 경우에 대리 또는 표현대리를 뭐 할 수는 있다. 유추. 그죠? 그래서 아까 갑에게 담보대출 권한을 줬는데 을이 은행 가서 갑으로 행세했다 하더라도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다. 그럼 표현대리도 마찬가지다. 담보대출을 받아오라 그랬는데 을이 그 서류를 가지고 갑으로 행세하여 매각을 했다.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고 표현대리도 안 돼. 하지만 표현대리를 뭐 해서?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진 않지만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2번의 양가로 1번. 명의도용의 경우에 대리가 아니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그러나 표현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의 효과가 생기는 경우가 있더라. 갑이을에게 아파트 임대 권한을 줬는데 임대 권한 을이 병과 갑으로 행세해서 임대를 했다. 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 나중에 갑으로 행사해서 매각을 했다. 표현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처리하는 판례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X. 여지는 남아있다. 대리나 표현대리를 유추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도 잘 나오는 지문 중에 하나죠. 권한 넘은 행위는 기본 대리권에 포함되는 행위와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고. 세 번째 4번 상대방에 뭐가 있어야 된다? 정당한 이유. 이 정당한 이유는 선이 무과실이라고 해석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게 두 개.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하고 객관적 사정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 하고 그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판례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되고 이후 사정은 고려할 게 아니니까 무권 대리인이 계약 당시 아니라 계약 이후에 위임장과 인감성 증명서를 보여줬어요. 계약 이후에. 그럼 상대방은 계약 당시 확인하지 않은 거니까 상대방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판례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즉 표현되는 성립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예요. 계약 당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은 대리권이 있다가 소멸해야 되죠. 이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가 다음 페이지 성립요건 중에 2번 담보대출 권한 소멸 후 담보대출 매각 구별해야 되죠. 대리인이 담보대출 권한이 있었는데 그게 소멸한 후에 담보대출을 받아. 그럼 129조.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했어. 근데 그 서류를 가지고 매각을 했어. 소멸한 권한을 넘었죠. 이때는 몇 조?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한다는 거. 예? 우리 문제에서 우리 시험에서 129조를 물어보면서 문제 자체에서 다음 중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문 중에 그 소멸한 권한을 넘은 경우에도 성립한다라고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틀렸죠? 그 소멸하는 권한을 넘은 경우에는 129조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126조가 성립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도 잘 파악하셔야 돼요. 129조를 물어보는 건지 126조를 물어보는 건지를 구별해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소멸한 권한의 범위를 넘으면 권한 소멸 후의 표현들이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126조와 129조가 뭘 의미하는지도 암기해달라 그랬었죠. 지문에 126조 권한 넘은 표현들이 129조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라고 출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126조의 표현들이 129조의 표현들이라고만 출제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6조와 129조가 무슨 표현들인지까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기억하기 싫어 그러면 틀리면 돼요. 네, 틀리면 돼. 그렇게 나왔을 때. 아니면 기도를 하는 거야. 나 그렇게 126조 권한 넘은 129조 권한 소멸 이렇게 출제하기를 기도를 하거나 그게 아니면 도대체 몇 조가 뭘 의미하는지까지도 좀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4번이죠. 대리인이 권한 소멸 후 누굴 선임? 복대리인 선임. 그죠? 이 경우에도 권한 소멸의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자, 대리인이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거예요. 찬찬히. 대리인의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했어요. 소멸 후에 복대리 선임해요. 그리고 이 복대리인이 담보대출을 받아요. 그럼 몇 조? 129조. 그죠? 근데 이 복대리인 매각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120? 여기도 126조와 129조로 갈릴 수 있단 말이죠. 예? 다시 한번. 대리인이 담보대출 권한, 최근에 사례 형태로 갑이에게 담보대출 권한을 주었다라고 출제가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 그러니까 담보대출 권한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을이 대리인이 담보대출하거나 매매한 경우 하고 대리인이 담보대출 권한이 소멸한 후에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복대리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129조 그 복대리인 매각을 하면 126조 이렇게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여기까지. 머리 아프죠? 민법은 이렇게 경우의 수가 세분화시키면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 생각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반복해서 들어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빨리 찾아가는 훈련해 보겠습니다. 19번. 무권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나왔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본인은 추인할 수가 없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은 두 번째 줄에 키워드가 보여요. 장기간 방치. 이건 추인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3번 본인이 추인 얻지 못했는데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랍니다. 책임집니까? 안 집니까? 안 지지요.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해야 될 것이고요. 4번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추인은 무권대리인에게도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 수 있고 그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지요. 이게 판례죠. 그대로. 5번 추인하면 언제부터 일이 생겨요? 처음부터죠. 계약 시에 소급하여라고 돼 있죠. 계약 시에 소급하여. 추인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되죠. 20번에 1번 무권대리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다르겠지. 다르겠죠. 다르다. 자, 어떻게 다른지. 자, 여기서 한번 우리 시험범위에 있는 추인. 3개가 있죠. 제일 먼저 뭐가 나와요? 무권대리 추인이 나오죠. 그죠? 자, 무권대리 추인은 뭘로 바꿔요? 유동적 무효를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시키죠. 그죠? 무권대리 추인은 유동적 무효를 처음부터 유효였던 걸로 확정을 시키는 게 무권대리 추인입니다. 그죠? 반면에 무효행위 추인은 가장매매와 같은 상대적 확정적 무효의 행위를 뭘로 바꿔요? 새로운 행위로 바꾸죠. 무효인 행위가 뭘로 바뀐다고요? 새로운 행위. 즉 무효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죠. 따라서 소구표가 아니라 장래효죠. 장래효. 이게 무효행위 추인이죠. 반면에 지금 나온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거죠? 예?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어떤 거예요? 아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아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게 떠올라. 이제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자, 그 행위 유효, 무효. 일단 유효, 무효. 유효. 근데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 그죠? 그거를 추인하면 이게 뭐죠? 취소권 포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그걸 포기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효로 확정.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무권대리 추인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결과가 똑같아요. 유효로 확정이 돼. 근데 앞이 달라요. 유동적 무효가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되느냐, 유동적 유효가 그냥 유효로 확정되느냐. 다르죠? 아니, 우리 시험범에 있는 추인이 30개도 아니고 300개도 아니고 꼴랑 3개 있어. 꼴랑 3개. 예? 꼴랑 3개 구별 못해요? 해야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던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이 3개의 추인 중에서 어떤 걸 유추한다고요? 이거 유추한다고. 이거예요. 무권대리 추인. 그러니까 총 4개가 있는 거예요. 추인이. 그중에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은 따로 규정이 없고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가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을이 갑의 부동산을 갑으로 행세하여 처분. 그럼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갑이 추인하면 새로운 행위로 본다. X. 새로운 행위로 본다가 아니라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이 된다.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예요. 출제를 할 때. 그죠? 단순히 암기만 하고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민법은.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그걸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들은 이 얘기가 문을 나가는 순간 까먹어. 그러니까 어떻게 출제한다 그랬지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렇게 출제가 돼도 정환이가 얘기한 건지를 몰라. 그럼 어떻게 돼? 시험 보러 가는 그 순간까지 반복해야 되죠. 예? 정리합니다. 3가지 추인이 있다. 그리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추인이 하나 더 있다. 그럼 무권대리 추인을 유추정한다.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나왔다? 을이 갑으로 행세하여 갑의 부동산을 처분한 후 갑이 추인한 경우 새로운 행위로 본다. 땡! 처음부터 유효로 확정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3가지 추인을 정확하게 구별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20번의 1번 무권대리 추인은 본인에게 효력이 없는 무효인 행위를 그죠? 본인이 소급적으로 귀속시킨다는 점에서 이거하고 구별이 되죠. 무효를 처음부터 유효로 만든다는 점에서 유효를 유효로 확정하는 취소할 수 있는 추인과는 다르다 말이죠. 그죠? 전제도 다르고 결과도 다르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뭐가 달라 그러지 마시고 다르구나. 유동적 무효를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시키는 거하고 유동적 유효를 유효로 확정시키는 거 다르잖아요. 이건 소급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소급표가 없어요. 소급표 장래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소급표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되죠. 옳은 지문이죠. 유효가 유효로 확정되니까 소급한다, 장래효다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지문은 소급표가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죠. 2번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계약을 했을 때 상대방이 최고할 수 있고 본인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으니까 2번 틀렸고요. 조문 그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3번 본인이 추인의 의사를 무권 대리인에게 했어. 근데 상대방이 몰라. 그러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4번 전부를 추인해야 되고요. 일부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상대방 동의를 받아라. 전부 추인했을 때는 동의 안 받아도 되지만 일부나 변경 추인했을 때는 동의를 받아라. 5번 상대방이 철회했어. 철회했으니 상대방은 무권 대리인에게 뭘 묻지 못한다? 책임을 묻지 못한다. 책임 중에 뭐가 있어요? 계약 이행 책임이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 계약을 이미 철회했잖아. 철회했으니 무권 대리인의 계약 이행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거죠. 되는 거 2번. 21번에 1번. 무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상대방 최고할 수 있죠? 철회도 할 수 있죠. 선의는 최고도 할 수 있고 철회도 있고 악의는 최고만 할 수 있고. 2번 무권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을 본인이 추인했을 때 추인은 상대방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 틀렸죠?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할 수도 있지요. 3번 본인이 일부나 변경 추인했어요.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력이 없지요. 원칙적으로 추인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4번 본인이 추인했습니다. 계약시 소급해서 효력이 생기고 다만 선악불문하고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 여기에 답이 될 것이고요. 5번 무권 대리 행위가 무권 대리인의 잘못 없이 야기됐다 하더라도 무권 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그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정 무과실 책임이다. 옳은 거 4번. 22번 상대방의 최고 철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 선악불문하고 최고할 수 있죠. 그죠? 다만 철회는 2번 본인이나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 있죠. 1번의 최고는 본인에게 하는 거고요. 2번의 철회는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죠. 3번 상대방이 철회를 했어요. 본인은 추인할 수 없지요. 또 상대방 무권 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 없지요. 3번이 틀렸죠. 뒷부분이. 4번 최고와 철회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따라 상대방이 철회하기 전에 먼저 최고를 해야 될 의무 따위는 없습니다. 5번 최고에 응하는 본인 확답은 발신주의죠. 그죠? 표현대가 성립이 됐다 본인이 책임을 지더라도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철회할 수도 있다 그랬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의 선택권이 있다 그랬어요.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할 수도 있고요.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철회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표현대리를 성립하는 경우에. 틀린 것은 3번. 자, 23번. 참 무권대리 보통 이렇게 사례 형태로 나오죠. 갑의 무권대리인 을이, 즉 을이 아무런 권한 없이 갑의 땅을 매각하는데 병은 을이 무권대리임을 알지 못했죠. 선이죠. 자, 병이 선입니다. 자, 1번. 갑은 병에게 추인할 수 있나요? 있지요.
2번 거절할 수 있나요? 있지요. 추인이나 추인 거절은 을에게 할 수도 있고 병에게 할 수도 있고 병의 승기인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을은 갑에게 최고할 수 있나요? 최고는 병이 갑에게 하는 거죠. 을이 하는 게 아니라 병이 갑에게 하는 겁니다. 4번 병, 5번 병 갑에게 철회할 수 있나요? 있지요. 을에게 철회할 수 있나요? 있지요. 최고는 갑에게만 하지만 철회는 갑에게도 할 수 있고 을에게도 할 수 있죠. 선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죠. 24번 을은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갑소의 땅을 매도했습니다. 1번 갑이 을에게 추인을 했어. 근데 병이 알아. 병이 모르면 병에게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없지만 병이 알고 있다면 추인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그죠? 병이 알았다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2번 병이 을에게 대리권 없으면 알았어요. 악의예요. 악의라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죠. 3번 병은 을의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어요. 병은 선인데 과실이 있어요. 을에게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안 되지요. 무권대리인 을에게 책임을 물으려면 상대방 선이 무과실해야 된다 그랬어요. 무과실. 근데 과실이 있어요. 그럼 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을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해야죠. 4번 병이 을의 대리권 없음을 몰라요. 선이에요. 그러면 병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던가 손해를 배상하라 그래야 되죠. 을의 선택이 아니라 누구 선택? 병의 선택입니다. 병의 선택. 5번이 답이네요. 병이 모르니까 병은 뭐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다. 그냥 맨날 물어보는 게 이런 거예요. 추인 거절, 최고 철회, 무권대리인 책임. 돌아가면서 물어봅니다. 25번도 마찬가지죠. 을은 엑스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갑은 을이 간명의로 엑스토지와 건물을 계약한 후 서류를 외주하여 등기까지 내줬다. 1번 병이 계약 당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다. 악의죠. 악의니까 철회할 수 없지요. 2번 갑이 을에게 추인하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그거를 알지 못한 병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죠. 3번 갑이 Y 건물의 계약만 추인했어요. 무슨 뜻이죠? 일부만 추인했죠. 따라서 병이 동의하지 않는 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죠. 4번 계약 체결 당시 병이 을이 무권대리인 걸 알았어요. 알았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 최고할 수 있죠. 맨날 이런 거 물어보고 맨날. 악의라도 최고할 수 있다. 5번 을이 갑을 단독 상속했어요. 을은 추인 거절 못합니다. 자, 추인 거절 못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병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죠. 말소 등기 청구 못합니다. 문제에서 등기까지 넘겨줬다고 돼 있잖아요. 자, 을이 갑을 상속받았어요. 을은 뭘 못해요? 추인 거절 못해요. 추인 거절을 못하니까 병에게 이전 등기한 말소 등기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 결과 누가 소유권을 취득해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죠? 여기서 어디까지 지금 시험에 지문이 나왔냐면 병이 악의의 정에게 팔아넘겼어요. 을은 악의의 적을 상대로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지요. 그죠? 을은 추인 거절 못하니까 병에게 이전된 등기 말소 등기 청구할 수가 없고 따라서 병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병과 거래한 정은 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을은 악의의 정을 상대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까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갑이 사망하여 을이 갑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경우 추인 거절할 수 없다. and
등기까지 넘겨준 경우가 문제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뢰 대리권은 추정된다는 거하고요. 또 하나가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병원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한다. 그래서 병과 거래한 악의의 정도 소유권을 취득한다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추인 거절에 여기까지 지문이 출제가 여기까지. 5번 연결해서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26번 표현대리. 1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선의의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뭐 할 수도 있다. 철회할 수도 있다. 그죠? 철회할 수도 있다 그랬습니다. 2번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는 선임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3번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행위 당시 뭘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그죠? 행위 당시 객관적으로 판단해라. 4번 표현대리가 성립했다 하더라도 유권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 일종인 표현대리에 관한 주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5번 교회 대표자가 나왔어요. 교회 대표자는 126조의 기본 권한이 아니니까 권한 넘은 표현대리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27번에 1번 표현대리도 무권대리죠. 따라서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상대방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표현대리를 주장하지 않고 최고나 철회를 할 수도 있고 2번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 본인은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그랬고요. 설령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절대로 그랬습니다. 전적인 책임을 져라. 3번 본인이 만약에 무권대리에 대해서 추인을 거절했어요. 그럼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어? 표현대리 주장하면 되죠. 본인이 추인을 거절했을 때 상대방은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책임져라. 그럼 되지요. 4번 135조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민법 135조 135조가 뭐였죠? 이렇게 나와. 그냥 135조라고 나와. 135조가 뭐야? 뭐였죠? 무권대리인의 책임? 네?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135조. 그런데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보세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상대방은 누구에게? 갑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해서 계약을 이행하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지요.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그러니까 굳이 을에게 계약을 이행하라. 청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135조는 표현대리가 성립했을 때는 적용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아니 표현대리가 성립했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면 돼? 본인이 책임지면 돼. 근데 왜 굳이 을에게? 예? 다시 한번 표현대리가 성립하면요. 병은 갑에게 딱 넘겨 그러면 돼요. 굳이 을에게 딱 넘겨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성립하게 되면 13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문에 그냥 135조라고 나왔네요. 그죠? 135조도 외워야 되네. 아, 무권대리인 책임을 말하는 거구나. 네가 일부러 뺀 거 아니냐? 아니에요. 제가 뺀 게 아니야. 어디선가 출제가 된 걸 끄집어 온 거란 말이에요. 제가. 옳은 지문입니다. 5번. 자, 우리 이 표현대리 조문이 있잖아요. 125조, 126조, 129조. 예. 여기에 보면요. 제3자가 나와요. 조문에. 자, 우리 조문에 나오는 제3자. 가장 우리가 자주 만나는 놈이 누구예요? 보호되는 제3자. 그죠? 두 번째 좀 승질나는 제3자가 하나 있죠. 제3자를 위한 이야기 제3자. 또 있어요. 사기치는 제3자. 하나가 더 직접 상대방. 125조, 126조, 129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누굴 말한다? 직접 상대방.
무권 대리인과 거래 행위란 직접 상대방을 말합니다. 따라서 직접 상대방만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지문에 제3자라는 놈이 나오면 어떤 놈인지 빨리 파악을 좀 하셔야 돼요. 28번에 1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들에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대리인 또는 대리권이라는 걸 꼭 표현해야 돼요? 아니지. 상대방 입장에서 대리권을 추단할 만한 명칭 또는 직함의 사용 승낙 또는 묵인 총판매점 이런 것도 된단 말이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2번 사실행위라고 돼 있죠. 이건 기본 권한이다 아니다? 아니죠. 사실행위는요. 단순히 사실행위는 126조 기본 권한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126조 기본 권한에 해당된단 말이죠. 사자는 그냥 나올 수도 있고요.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문에 단순히 사실행위라면 나왔는지 사실행위를 하는 사자라고 나왔는지를 구별해서 하나는 126조 권한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는 된다 이렇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28번에 3번은 2번은 그냥 사실행위라고 나와 있죠. 3번에 있네. 괜히 썼네. 사실행위라는 사자라고 돼 있죠. 그죠? 2번은 그냥 사실행위, 3번은 사실행위라는 사자 이렇게 나왔죠. 구별해야 됩니다. 3번이 옳은 지문이 되죠. 4번은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 언제라 그랬죠? 행위 당시죠. 사실심, 변론, 종결시는 우리가 뭔지 몰라요. 그냥 우리는 행위 당시만 알아요. 행위 당시. 5번 대리권 소멸한 후에도 권한넘은 편지가 성립할 수 있는가? 있죠. 소멸한 권한의 범위를 넘은 행위가 있으면은요, 권한넘은 편지가 성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요거죠, 요거. 담보대출 권한 소멸 후 매각. 그죠? 최근에 이렇게 사례 형태로 출제가 됐었어요. 담보대출 권한 소멸 후에 매각을 하였다. 권한 소멸 후의 편들이가 아니라 권한을 넘은 편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그죠? 29번에 1번 기본적으로 어떠한 대리권도 없는 자에 대해서 126조 성립 안 된다 그랬죠? 129조 안 된다 그랬죠? 126조를 권한 6월 표현들이라고도 불러요. 6월이란 1, 2, 3, 4, 5, 6월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권한 6월이란 권한을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26조는 권한이 어디 갔어? 126조 권한이 있고 그걸 넘어야 되고요. 이건 권한이 있다가 소멸해야 된다 그랬어요. 따라서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자의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나 이거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요거만 성립할 수 있어요. 125조만. 그게 1번이죠. 옳은 지문이죠. 권한이 없으니까 권한을 넘을 수도 권한이 소멸할 수도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2번 기본 대리권과 그걸 넘은 행위는 동종일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지요. 3번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행위가 대리행위가 행해질 때 존재하는 재반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행위 이후 사정이라든가 주관적 사정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요. 4번 사술이라고 사술이 뭐라 그랬죠? 사기의 기술이죠. 기망이에요, 기망. 사기치는 기술 줄여서 사술 이렇게. 대리행위를 표시하지 않고 단지 본인의 이름을 모용해서 마치 본인인 것처럼 기망하여 법률행위. 이건 대리행위가 아니지요. 대리행위가 아니니까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표현대리를 유추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표현대리
지문이 표현 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죠? 그런데 이거 하고 본인에게는 효력이 생길 여지가 없다. 이 구별해야 되죠. 이것도 틀린 거죠. 그죠? 표현 대리가 성립하지는 않지만 그죠? 표현 대리를 뭐 할 수 있으니까 유추.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는 있지. 그러니까 이건 틀린 지문이죠. 그죠?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조심하셔야 된다. 표현 대리는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표현 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는 있다. 그래서 본인에게 효력이 생길 여지는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5번 본인이 신원보증에 쓰라고 인감을 교부했는데 그 인감을 이용해서 본인 소유의 부동산 대리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매각을 했어요. 그럼 보세요. 갑소유 땅을 을이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했죠. 그리고 매각을 했죠. 자기 땅이라고 매각을 했겠죠. 대리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표현대리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5번이죠.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4번, 5번 둘 다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아. 근데 표현대리가 유추 적용될 수는 있어요. 표현대리 성립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리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 난이도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만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무효 취소 보겠습니다.